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신차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구 쌍용 자동차 현 KGM에서 새롭게 발표한 신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하는데요. 사전 예약 첫날에만 무려 16,000대가 계약되었다는 신차인 듯 아닌 듯한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KGM의 액티언입니다. KGM 공식 사이트에 현재 접속해보면요. 액티언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식 이미지를 딱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차량은 바로 토레스인데요. 누가 봐도 토레스인데 KGM에서는 이 차를 액티언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시했습니다. 이 차를 액티언이라고 명명한 이유를 브랜드 스토리를 통해 KGM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초 SUV가 아닌 SUC, 스포츠 유틸리티 쿠페를 제안했던 액티언을 새로운 스타일로 선보인다고 합니다. 액티언은 액션과 영의 합성어이면서 액트와 온의 의미를 또 더한 합성어라고 보면 되는데요. 아무튼 액티언은 이런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젊게 행동하고 활동한다 라고 하는데요. KGM의 상징적인 모델로 자리매김시킬 계획으로 보입니다. KGM에서 강조하는 새로운 액티언의 4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고급감을 더한 스타일리시하면서 다이나믹한 디자인입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C필러와 루프라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탁월한 활용성과 SUV 본연의 공간성 내재를 강조하며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쿠페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재 공간을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죠. 세 번째는 고급 편의사항 위주의 상품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보통 스탠다드 바디 타입의 SUV, 즉 박스형 디자인의 SUV보다는 쿠페형 디자인을 가진 SUV가 좀 더 가격이 높고 옵션이 출중하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 제네시스 GV80과 GV80 쿠페, 벤츠 GLC와 GLC 쿠페, BMW X5, X6 등이 있는데요. 이런 예시들을 봤을 때 토레스보다는 좀 더 고급스럽게 액티언을 구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는 패밀리 SUV 속성에 충실한 안전 시스템인데요. 에어백 개수와 안전한 셰시 그리고 첨단 주행보조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미뤄보았을 때 현재 판매되고 있는 동급 경쟁 모델 대비 크게 뒤지는 부분은 없어 보이네요. 사실 액티언은 과거 쌍용 자동차 시절에 존재했었던 모델이었습니다. 아마 30대 이상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20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 과거 쌍용 자동차 시절에 출시된 액티언은 어떤 차였는지 잠깐 살펴보면 쌍용 자동차가 2005년 출시했던 국내 최초의 쿠페형 SUV가 액티언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약 20년 전에 쿠페형 SUV를 출시한 것인데요. 하지만 시대를 잘못 타고 난 액티언은요. 출시 5년 만인 2010년에 1세대를 끝으로 국내에서 단종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코란도 C가 액티언의 자리를 대체했는데요. 바디온 프레임 구조의 SUC, 스포츠 유틸리티 쿠페로서 한 획을 그었던 차량이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액티언은 카이런과 부품을 공유했었는데요. 포르쉐 카이엔 아니고 포르쉐 카이맨 아닙니다. 쌍용 자동차 카이런이에요. 아마 기억 한켠에 잊고 있었던 카이런이 갑자기 떠오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네요. 과거에는 쌍용 자동차에 정말 멋진 SUV들이 많긴 했었습니다. 1세대 액티언의 디자인은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아직까지 도로에서 간간히 마주치곤 하는 모델입니다. 지금 봐도 사실 디자인이 전혀 촌스럽다거나 하지 않고요. 여전히 파격적이면서 쿠페형 SUV가 갖춰야 하는 스포티함을 기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세로형 그릴을 벤츠보다도 액티언에서 먼저 사용했었네요. 본닛의 볼륨감도 그렇고 날카로운 헤드라이트 디자인하며 측면 휠 디자인과 매끈하게 떨어지는 루프라인 등등 지금 봐도 참으로 멋진 차량입니다. 저도 액티언을 검색하다 보니까요. 정감이 가는 레트로한 런칭 행사 사진들을 몇 장 찾아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려 하는데요. 저 때 당시만 하더라도 신차 런칭 행사에는 항상 모델분들이 함께 하셔서 차량을 더욱더 빛내주시곤 하셨었죠. 액티언의 후면 디자인도 참 깔끔하면서 매력적인 모습입니다. 그 과거의 액티언이 죽지도 않고 다시 부활해서 돌아왔습니다.
2024년에 이런 모습으로 말이죠. 사실 저와 같이 과거 액티언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살짝 당황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액티언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교집합이 하나도 없기 때문인데요. 일단 회사도 쌍용 자동차에서 KGM으로 바뀌었을 뿐더러 차량의 실루엣 역시나 액티언의 상징이었던 날렵한 루프라인을 새로운 액티언에선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죠.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봐도 토레스의 파생 모델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을 봐도 토레스, 옆을 봐도 토레스인데 왜 이 차의 이름을 액티언이라고 붙였는지 아직까지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되려 토레스 쿠페로 명명했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렇게 되면 토레스의 라인업도 넓히면서 토레스라는 모델을 더욱더 견고히 할 수 있고요. 토레스와 토레스 EVX 그리고 토레스 쿠페까지 완전한 라인업을 갖출 수 있었을 텐데 갑자기 이 차가 액티언이 된 거는 좀 아쉽습니다. 과거 이 액티언이 현재 이렇게 바뀌었다. 접점이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데 말이죠. 아니면 새로운 액티언의 루프라인을 더 확 꺾어서 깎아내렸다면 어느 정도 수긍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 살짝 늘씬해진 토레스의 이미지가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새로운 액티언의 앞모습을 보면요. 더욱더 토레스, 쿠페여야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모습은 그냥 토레스예요. 헤드라이트, 라디에이터 그릴, 하단 범퍼까지 누가 봐도 토레스와 유사한데 액티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이렇게 토레스와 토레스의 전기차인 토렉스 EVX 그리고 새로운 액티언까지 한눈에 보면 누가 봐도 토레스 패밀리인데 말이죠. 액티언의 헤드라이트의 경우 토레스와 마찬가지로 주간 전조등과 하향등이 분리된 형태이면서 상하가 역전된 형태를 따르고 있고요. 주간 전조등의 디자인은 토레스 EVX보다는 토레스와 유사한 형태로 내부 패턴은 건곤 감리를 통해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다만 후면부 디자인은요. 토레스 EVX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토레스에서 스페어 타이어를 흉내냈던 부분을 완전히 없애면서 깔끔한 도시명 SUV의 느낌을 만들어내었는데요. 테일램프의 경우 아주 얇게 중앙을 가로지르고 있으며 하단 램프는 역시나 건곤 감리를 형상화한 디자인을 따르고 있네요. 개인적으로 후면부는 기존 토레스에서 못 보던 느낌이라 신선하게 와 닿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액티언 후면부를 보고 떠오르는 차량이 있는데요. 바로 레인지로버 벨라입니다. 이렇게 동시에 놓고 보면 더욱더 비슷하죠. 테일램프의 디자인, 번호판의 위치, 트렁크가 열리는 파팅 라인 등이 흡사해서 더욱더 똑같아 보이는 것 같아요. 따라했건 안 했건 디자인만 놓고 보면 액티언 괜찮긴 합니다. 이렇게 토레스와 토레스 EVX 그리고 액티언의 측 후면부를 같이 보면요. 확실히 후면부 디자인은 액티언만의 차별화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저 스페어 타이어가 반 잘린 듯한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느낌을 안겨주죠. 토레스가 터프하고 오프로드스러운 디자인을 추구했다면 액티언은 도시적이면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SUV의 디자인을 추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뒷모습만 보면 완전히 다른 차예요. 현재까지 아직 새로운 액티언의 가격이 공개되진 않았는데요. 더 뉴 토레스의 스펙을 통한 가격을 미뤄 보았을 때 시작 가격은 2천만원 극후반이거나 3천만원 초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스탠다드 바디 타입의 SUV보다 쿠페형 SUV가 더 비싸기 때문인데요. 근데 또 이 차는 토레스 쿠페가 아니고 액티언이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가격을 비슷하게 출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대략적인 예상 가격은요. 3천만원 초중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 파워트레인은 토레스와 동일한 가솔린 1.5 터보 엔진의 6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더라고요. 현재 KGM에서 적용할 수 있는 파워트레인이 이 가솔린 1.5 말고는 마땅히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급 경쟁 모델 대비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액티언이 새로 나왔을 때 KGM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이냐를 고려해 봤을 때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즉 24년 상반기 국산 중형 SUV의 판매량을 살펴보면요.
토레스가 5위, 토레스 EVX가 9위, 그리고 더 뉴 토레스가 10위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전기차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제외하고 보면 토레스가 5위, 더 뉴 토레스가 7위인데요. 어차피 같은 차종이니까 두 차량의 판매량을 합쳐보면 르노 QM6보다는 많지만 바로 위에 4위인 현대 투싼과는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판매량입니다. 투싼이 3배 이상 판매량이 많죠. 그래서 현재 KGM의 라인업은 그동안 꽤나 풍부해졌습니다. 물론 현재 구형과 신형이 혼재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토레스와 렉스턴이 꾸준히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액티언까지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박 정도만 해주더라도 KGM에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KGM에서 새롭게 출시된 액티언에 대한 정보를 전달 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왜 액티언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조금 의아하긴 하지만 앞으로 이 액티언이라는 이름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겠죠. 액티언의 실물이 어떨지, 특히나 후면부가 너무너무 궁금한 차량이라서 곧 런칭 행사장에서 만나볼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들께 새로운 액티언에 대한 소식 상세히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브랜드 차량 리뷰도 꾸준히 업로드 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GM 액티언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